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입니다. 오늘은 조선주 투자에 대해서 전체적인 좀 총망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조선주의 과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옛날에 꽤 잘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냐면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진짜 옛날. 네, 2007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는 금융위기가 왔을 때였고, 200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쭉 올라갔었잖아요. 이때의 상승장에서 시장의 주인공을 뽑아보라고 한다면, 건설, 해운, 조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IT는 늘 기본 확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근데 말 그대로 기본이었었던 거고, 당시에 진짜 멋지게 올라갔었던 종목이 누구야라고 한다면, 저는 조선해운을 탑픽으로 꼽습니다. 2007년도 강세장에서 시장이 정말 멋들어지게 올라갔었던 업종군 중 하나였었고요. 그 이후로는 죽 섰습니다. 말 그대로 죽 섰습니다. 네, 죽 섰고 중간중간에 이제 조선주들이 오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나 이런 종목들에는 훨씬 못 미쳤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이 너무 좋아서요. 시장이 너무 좋아서. 자, 보시게 되면 조선업 호황, 뭐 이제 보시면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옵니다. 그냥 호황, 조선 호황이라고만 검색해 보셔도 쭉 나오고요. 조선이 뜨니 우리도 잘 가. 이것도 미리 다 말씀드렸죠. 네. 조선 수주량 줄어도 웃는 이유, 뭐 K조선 수주량 글로벌 1위 등급, 호황기 불구, 기초 체력은 하락세. 어쨌든 저쨌든 호황이래요. 근데 이 호황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대한민국 조선업 역사상 지금 가장 강력한 가장 초호황기를 현재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인 기대는 이때만큼 아니 이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기 현재 그게 이제 조선주고요. 체질적으로는 과거랑 바뀐 점이 있다면 옛날에는 이제 벌크선 같은 그런 어떤 수주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선 수주 중심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조선 1위라는 타이틀을 뺏겼죠. 누구한테 뺏겼냐면 중국한테. 중국이 이제 별다른 기술 필요 없는 그런 벌크선 수주 중심으로 전 세계 수주를 거의 한국 시장을 거의 뺏어가기 시작했었죠. 뭐 우리나라도 일본 시장을 뺏어온 거긴 하지만 그러면서 전 세계 조선 1위가 중국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었고요. 근데 중국은 여전히 납기일 지연이라든지 그리고 낮은 인건비로 전 세계 수주를 계속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그 사이 우리나라에서는 LNG선 같은 특별한 기술력이 있어야지만 수주가 가능한 그런 체질 개선을 하는데 성공함에 따라서 올해부터 흑자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원래 흑자였던 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 삼성중공업 자, 어떻죠? 힘들었습니다. 22년도 적자고요. 21년도 적자고요. 이게 파란색이잖아요. 힘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7년도까지 정말 잘 나가다가 그리고 2010년도 실적 하이 찍고 그다음부터 하락세예요. 네,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이 작년까지는 계속 하락세입니다.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한번 볼까요? 원래 이름은 대우조선해양이거든요. 비등비등하죠. 네, 보시다시피 2010년도에 하이 실적을 찍었고요. 그 후로 하방입니다. 그죠? 네, 한국조선해양이야 뭐 똑같습니다. 기본 맥락은 똑같아요. 하이는 2010년도에 찍었죠. 그 후로 하방입니다. 그냥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딱 보더라도, 그래, 작년까지 좋지 않았구나라는 게 실적만 보더라도 보이죠. 네,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 기업들 중에서 몇 개는 나락으로 갔고요. 유명했었던 뭐 현진 소재, 용연기업 이런 회사들은 상장 폐지되겠죠. 네, 나락으로 갔고, 상장 폐지되면서 진짜 뭐 형장의 이슬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요. 그래서 현재는 몇몇 기업들이 이제 살아남았죠. 그러면서 흑자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니, 흑자 전환이 확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흑자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조선은 거의 3사로 재편되었어요. 현대 쪽, 삼성 쪽, 한화 쪽.
혹시 조흥은행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네. 왜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제 IMF를 겪고 하면서 은행주들도 몇몇 은행주들로 재편이 되었잖아요. 조흥은행 결국에 신한은행을 넘어가면서 재편이 되었고요. 우리 기아차도 현대그룹으로 넘어가면서 재편이 되었고요. 쌍용차도 네, KG그룹으로 넘어가면서 재편이 되었고요. 늘 힘든 시기를 겪게 되면은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이 더 큰 기업들로 흡수한병을 당하면서 시장이 재편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여기에서 이제 한진중공 같은 것도 이제 우리나라 조선주로서 약간 에, 어깨를 나란히는 못했고, 네, 조선주 움직일 때 한 번씩 이제 같이 급등을 하곤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즘은 아니죠. 네, 빼고 그냥 조선 3사 하면 요 세 개만 보시면 돼요. 네, 요 세 개만 보시면 됩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거면 요 세 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 자회사를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하나가 HSD 엔진을 인수를 했죠. 네, 그리고 현대는 STX 중공업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 엔진 전 세계 1, 2위 기업을 나란히 인수했습니다. 나란히 인수했고 그래서 이 둘에 대한 투자도 고려를 적극 해보실 만해요. STX 중공업과 HSD 엔진. 근데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카톡방에서 둘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도 둘 다 소개해드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LNG선 네, LNG선에 대해서 LNG선 수주하려면 LNG선에 들어가는 부자재들도 같이 발주를 넣어야 되겠죠. 이 LNG선에 대해서 들어가는 본행제를 제조하는 기업이 국내 1, 2 기업이 동성화인텍하고 한국카본입니다. 네, 한국카본이고 이 둘은 이 둘을 합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90%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필수입니다. LNG선을 수주했어. 삼성이 수주하건 현대가 수주하건 하나가 수주하건 수주를 했어. 그러면 발주를 넣어야 돼요. 어디다 넣냐면 이 둘 중에 하나요. 그래서 동성화인텍하고 한국화보다 현재 수주가 4년치 일감 이상이 쌓여 있습니다. 그만큼 초호환기예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투자 고려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어, 나 조선주 투자할래. 그러면 메인으로는 현대삼성 하나. 그리고 그 자회사 중에서 탄력이 좋은 거 투자하고 싶으면 SDF 중공업과 HSD 엔진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회사 중에 투자하고 싶으면 동성화인텍과 한국화보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제 번외 종목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피팅,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이런 주식들 옛날에도 조선주들이 잘 갈 때 조선 비자재 종목이라고 해서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이런 종목들 같이 급등했습니다. 네, 같이 급등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히팅주, 그리고 현대미포. 옛날에 조선주 움직일 때 탄력 면에서는 꽤 괜찮았던 게 현대미포조선입니다. 네, 이들에 대해서 일단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일단 큰 틀에선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차트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HD 현대 종목도 좋아요. 네, 오늘 뭐, 최근 하락분 거의 다 메웠죠. 네, 얘도 좋아요. 근데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던 탄력 면에선 조금 느리기 때문에 약간 후발주자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현대 쪽에서 보게 된다면, 사실, 검증된 대장주는 한국조선해양이 맞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이 맞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의 어떤 기술적인 위치는 이미 요 파동 있죠? 요게 이제 앞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간 파동이잖아요. 올라갔다 눌러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겁낼 게 없어요. 이미 추세 전환에 대한 어떤 시도는 앞단에서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GS건설 영상을 찍었단 말이에요. 네, GS건설 영상을 찍었는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걸 기대하려면 지금 보시다시피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바닥 뭐 옆으로 L자로 막 기고 저점을 올리려고 하고 수급도 들어가고 이 시기를 거쳐야 돼요. 급락 후 차트 만드는 그 시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악고점 넘어가고 옆으로 기업 횡보해서도 이 박스권 소화하고 이 시간이 필요한데 현재 한국조선해양은 그런 시간이 필요가 없죠. 다시 보실까요? 이미 차트는 뭐 네,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미 추세는 전환을 했어요. 아까 보셨던 그 GS건설 같은 경우는 기술적 위치가 여기쯤 있는 거예요. 이제 막 떨어진 거. 네, 이제 막 떨어진 거. 이제 막 급락 나고 이런 자리 있잖아요. 아직 시간이 멀었습니다. 근데 얘는 이미 요런 자리까지 왔다고요. 갔다가 눌러주고 한 번 더 슈팅 나왔죠. 갔다가 눌러주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차트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사 이래 역사적인 초호환기. 그죠? 예, 초호환기. 지금 몇 년치 일감이 쌓여 있고 올 하반기 카타르를 비롯해서 추가적인 일감 수주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할 사람이 없대요. 일할 사람이 없대요. 선생님, 일손이 부족하면은 문제 아닙니까? 문제긴 한데 잘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족발집을 하고 있어요.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 예, 장사가 잘 돼. 잘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 일손이 부족해. 근데 이번 경우 장사가 안 돼. 근데 일손은 오케이. 괜찮아. 일할 사람은 있어. 뭐가 문제예요? 장사 잘 되는데 일할 사람 일손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일손이 남는 게 문제입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사들 보게 되면은 어, 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기사 나오거든요. 일감이 쌓여있는데 사람이 부족. 지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악재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기본 결을 놓치지 말자고요. 이건 악재가 아니에요. 악재가 아니에요. 아니 뭐 급여를 올리고 어떻게 하든 사람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분들은 어, 일할 사람이 없대. 악재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 자, 일단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잘 봐요. 잘 봐요. 차트를 한번 잘 봐주세요. 한국조선해양은 2014년부터 적자 전환해서 대규모 적자 전환해서 지금까지 죽 썼다고요. 2022년도까지.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흑자 전환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몇 년은 흑자 전환할 것 같단 말이에요. 초호환기 진입했으니까. 근데 기술적인 위치는 어, 적자일 때 수준입니다. 물론 중간에 주식수가 바뀐 게 있죠. 근데 올랐다고 보기 힘들죠. 올랐다고 보기 힘들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기본적 분석 이제 어설프게 하신 다음에 지금 뭐 BPS가 어떻게 되고 EPS가 어떻게 되고 PER이 어떻게 되고 PBR이 어떻게 되고 이거 고평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현재까지 데이터고 미래가 중요한 거잖아요. 앞으로 벌 거. 그래서 수많은 적자 기업들이 올라가죠. 급등을 하죠. 왜 그럽니까? 앞으로 벌 거 같으니까. 주식은 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앞으로 벌 거라 생각하세요. 초호황기 진입한 게 맞다면 앞으로 벌어 들일 걸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악고점 넘어가는 거, 이 악고점 넘어가는 거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기대할 만하죠. 네. 그게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기술적인 위치고요. 삼성중공업. 자, 삼성중공업 보자고요. 얘는 꽤 올랐죠? 네, 꽤 올랐어요. 근데 삼성중공업도 사실 힘든 시기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최악의 급락, 네, 최악의 급락. 요거는 소화가 됐습니다. 넘어갔고요. 그 다음 급락. 요거 지금 소화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맞고 밀릴 때 사는 자리예요. 맞고 밀릴 때 왜? 결과적으로 이 친구도 초호환기 사이클에 따라서 매물 소화를 끝내게 되면은 이 앞단에 있었던 이 급락, 요 급락을 넘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하나오션. 하나옵션은 근데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왜냐면 이번에 유상증자가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집니다. 왜? 이 친구가 이제 뭐 원래 한 주당 1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근데 유상증자에 따라서 이게 5천 원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회사의 주식 가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해야 되는데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보시려면 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어요. 자, 영상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요 영상이 있죠.
이건 악재가 아닙니다라고 올려드렸던 영상. 요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럼 유상증자 이제 발행가액이라 고려해서 투자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차트만 갖고 접근하셔서는 안 돼요. 주식수가 변화되는 거에 따른 가치 변화도 같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나 오션은요. 네, 참고해 주시고, HSD 엔진도 좋아요. 네, 사실 원래 이제 과거에 조선주를 투자하게 된다면 과거에는 탄력면에서 현대미포조선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 옛날에는 배당도 잘해줬고요. 네, 플러스 조선기자재, 현진소재, 용현BM, 네, 그리고 성광밴드 네, 이런 종목들을 투자를 했었는데 이번 사이클, 그 이제 십몇 년 전 이야기고 이번 사이클에서는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하면은 그 기자재가 HSD 엔진과 STX 중공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정고점을 내려가는 거 쉽지 않을걸요. 하나가 인수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돌리는 거죠. 이런 정도는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STX 중공업. 이거 올라가기 전에도 말씀드렸고,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조선주가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하기 전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어요. 조선주 계속 오릅니다. 이거 뭐 오늘만 이야기했을까? 최근 2, 3주 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잘 모르겠으면 조선주만 두들겨 패십시오. 이번 조정은 어렵죠? 이번 조정이 어려운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조선주만 뚝딱 패십시오. 조선주만 매수하십시오. 천천히 공략하십시오. 모아가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기사 계속 공유해드리잖아요. 올해 목표 초과 달성. 그렇죠? 조선주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기사 읽어보십시오. 이거 언제 올려드린 거냐면요. 네, 지금 보시면 8월 24일.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 22일. 최근에 계속 올려드렸어요. 여기 카톡방은 제가 이제 운영하는 카톡방이고, 이 카톡방은 저 혼자만 말합니다.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대화 금지방이니까 입장하신 다음에 대화하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어때요? 조선주 수주 소식 또 들릴 거라고. 딱 올려드리잖아요. 그렇죠? 오늘 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조선주가 하락할 때 여러분들께서 저렴하게 모아가시라고 하락할 때 계속 이야기합니다. 맞죠? 네, 제 라이브 방송과 제 활동 내역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중공업 얘도 좋아요. 근데 얘는 최근에 그 현대 측에서 인수할 거란 기대감 때문에 슈팅이 좀 나왔기 때문에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얘는 추가 조정, 추가 변동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지금 사신다면 아주 조금 사셔야겠죠. 조금 조금 사셔야겠죠. 네, 그렇게 공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화보는 제가 좋다라고 영상 올려드린 거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요거 보시면 돼요. 역대급 실적 2회고. 네, 요거 보시면 됩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화보는 당연히 좋은 거고, 역대급 실적 예고인데 아직 신고가 아니에요. 신고가 아닙니다. 동성화인데 역시나 역대급 실적 예고예요. 근데 신고가가 아닙니다, 지금. 얘는 신고가 한번 갖다 놓았네요. 요거밖에 안 올랐잖아요. 네, 정고점에서 요거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조선주들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고요. 아직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의 금리 차, 그리고 현재 환율이라든지 이런 주변 요인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꼭 조금 올라가다가 빠지고 조금 올라가다가 빠지고 이런 모양새거든요. 근데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왔을 때 수급들 입장에서는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 몇 개 있어요. 조선주 말고도 몇 개 더 있습니다. 종목들. 네, 더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시장이 빠지게 되면은 야금야금 모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시장 때마다 계속 이야기해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해드렸죠. 아우 광고 너무 많아갖고.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 시장은 조금 올라가고 조금 하락하고 조금 반등하고 조금 반등하고 조금 하락하고 이 얘기를 제가 한 2, 3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 계속 이 사이클 안에 있죠. 조금 올라간다 싶으면 조금 하락하고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 조금 반등하고 그러면 답은 간단해요. 조금 하락할 때 이런 종목을 야금야금 모아간다. 오늘처럼 반등하잖아요. 수익일 때 내가 생각보다 많이 샀나? 조금 팔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만 해주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오실 수 있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종목들 갖고 이제 굳이 장기화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어렵죠, 지금 시장에서. 하지만 이런 종목들 지금 초호황기 사이클에 들어간 종목들이 업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시장이 하락할 때 차트를 고려해서 적당한 타이밍에 야금야금 모아가고 우리 시황을 읽은 다음에 너무 진짜 올라갈 때 덜컥 사고 이런 거 말고 하락할 때 얘는 세일이고 얘는 세일이고 얘는 떨인 거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백화점 정규품이 있습니다. 정규품 신상입니다. 근데 박앤세일 기간에 할인을 합니다. 우유가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남았네. 우유 유통기한 임박해서 할인합니다. 이 둘은 같은 결의 할인이 아닌 거죠. 하나는 정상품 할인인 거고요. 하나는 이제 못 파니까 떨이하는 거잖아요. 이 둘은 다른 겁니다. 다른 할인인 거예요. 마트에 갔더니 광어에 할인 덕지덕지 붙어 있네요. 근데 내일 되면 못 파니까 오늘 할인하는 거 붙어 있네요. 그거랑 네, 정상적으로 다 이제 판매하는 거를 오늘 특별히 할인하는 거랑 같아요? 다르잖아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 조정 구간에서 박앤세일 하는 것과 정상품 할인하는 것과 유통기한 임박해서 할인하는 것과 구분하셔야 됩니다. 모르겠으면 제 영상 꾸준히 들으시면 아니면 이 카톡방 입장하셔서 제가 코멘트 해드리는 거 꼬박꼬박 체크하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본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조선절 투자하시는데 본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있으니까 편하게 놀러와 주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재현이었습니다.